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꽤나 충격적이고 꽤나 잔혹해질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언론 뉴스를 간간히 보다 보면 새마을금고가 정부의 세금으로 긴급 수혜를 받았지만 또 자기네들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엄청나게 또 퍼줘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저래 그 새마을금고 적자 전환된 지점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꽤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다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뉴스들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한 그 문제를 다 예금자들 그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 놓고 정부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니네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예금 넣고 문제가 생기면은 뱅크런이니 뭐니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부도가 나든 어쩌든 그건 다 개개인들이 그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와 개별 거래에서 생긴 문제니 금융당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서민들 개개인들이 되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그냥 개인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지 못할 그런 엄청난 것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중인데 그다지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노무라 정권 이런 데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넘어서서 한국의 국가부도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가 뭡니까? 그냥 어려운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파산, 부도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가 나고 있고 한국이 3.5, 미국이 5.5, 물가가 안 잡히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언제든지 출렁거릴 수 있는데 1,400원을 찍었던 건 리만 때하고 IMF 때 외에는 없었던 적이죠. 그리고 그것 또한 환율 방어하겠다라고 계속 써대고 있는데 외환보유고가 겉으로는 되게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가동 자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외화로 달러로 결제를 해주고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의 변동폭,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한국의 수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 가격 경쟁력도 되게 잃어가고 있죠. 이웃 나라 엔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열세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점점 더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다사사회라 그래서 나이든 단가의 세대들이 죽으면서 각종 의료 비용이나 연금이나 각종 비용들이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한국은 계속 늘어가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2030들의 출산 또한 되게 낮아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되게 늘어나고 점점 고령화되면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상황이 좋지 못한데, 더군다나 한국은 IMF 이후에 이웃 나라 중국에 많은 것들을 수출하면서 그걸로 커버해 오면서 고성장을 해왔는데 그것 또한 더 이상 공식이 통하지 않고 중국에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욱더 공공해진 상태죠. 대기업이나 식품 제조사들 그네들은 이때다 그러면서 바로 판매가 올리고 원가 인상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곧바로 올리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리고 있는데도 지금의 정부는 거의 통제불능이죠. 우스갯소리로 무정부 상태라고도 얘기하죠.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제대로 된 금융수장이나 아니면 경제수장들을 앉혀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앉아서 이제 망치고 있는 거죠. 이제 기존에는 이명박 정부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나 노무현, 뭐 김대중 정부 뭐 통틀어서 보수하고 진보하고 상관없이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항상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 그래도 이제 해결해 오던 제대로 된 관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망가뜨렸어요. 이제 금융당국의 고성금 사단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위기 때 리만 때 이제 LG카드를 이제 해체시켰던 이제 대기업 이제 재벌가 족벌가 정치 경제 기득권들 눈치 안 보는 찐 이제 경제 관료들을 다 이제 쳐내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그냥 더 지금 요동치고 있고 개막장으로 흘러가고 있죠. 뭐 최소한의 그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이제 커버해주는 물가만큼은 그래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지나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 검찰 출신에 그냥 때려잡고 그냥 이렇게 혼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분위기로만 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없죠. 뭐 물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적재적소에 그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배치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건데 뭐 전부 자기 말 잘 듣는 놈으로만 다 앉혀놓으니까 나라가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매우 이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희망이나 기대를 이제 못 하는 거죠. 이제 부동산 PF발 이제 충격은 2025년 빠르면 2024년 한말쯤부터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25년, 26년, 27년까지 이제 쭉 갈 수도 있고 이래저래 파산, 부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속출하는 거죠. 우리가 IMF 때는 그래도 한보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뉴스를 이제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위기감이나 경각심을 가졌는데 이번에는요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언론 같은 거 다 틀어막아서 그냥 이제 망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도 없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개개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응, 대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비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꽤 많이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결국 개개인들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거지 나라나 기업이나 다른 누군가 주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좀 더 조심하고 또 사려 깊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최소한 소비를 줄일지 극단적인 소비 축소만이 앞으로 살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잡아먹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국가 부도에 국가 파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